자, 1차 시험의 실질 경쟁률. 우리가 경쟁률이 뭐 20대 1 혹은 뭐 50대 1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럼 진짜로 그러한가? 아니다. 단계별로 따져보면 훨씬 더 할만하다. 자, 16년도부터 즉 17학년도부터의 어떤 실질 경쟁률의 추이인데 자, 지원자 수, 배수가 600 뽑다가 이렇게 변화했고 자, 실질 경쟁률, 1차 시험 경쟁률이 자, 예전에는 한 6대1 정도에서 형성이 되다가 1차의 배수가 좀 늘면서 8대1까지 여자의 배수, 지원자 수에 따른 늘면서 8대1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좀 조금 뽑기 시작하면서 확 줄이면서 좀 경쟁률이 좀 훅 낮아졌죠. 5.5대1로.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3에서 4대1 정도로 고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자, 아까 우리 공사의 올해 지원 인원을 한 4,7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물론 올해 코로나가 좀 끝나가니까, 코로나 끝난 거를 좀 기회 삼아서 잘하는 친구들이 사관학교 시험을 수능의 어떤 프리 수능으로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인원수가 좀 늘어난다면, 작년과 유사한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줄지 않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작년보다 훨씬 많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한 4,700명 정도로 봤을 때, 올해는 한 3.4 정도의 1차 실질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 즉, 3대1 정도만 뚫면 나 1차 통과할 수 있다. 1차 통과하면 7분 응선은 넘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여자의 경쟁률, 이랬다가 배수 좀 늘려주니까 그래도 좀 할만하죠. 그쵸? 자, 그래서 올해도 한 5대1 정도. 즉, 여자는 1차가 한 5대1. 남자는 한 3대1 정도, 총 한 3.4대1 정도의 1차 경쟁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이거는 3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내년의 예상치예요. 그러니까 밝혀진 게 아니라 예상치. 육사 지원 인원, 회사 지원 인원, 공사 지원 인원 한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자, 1차 실질 경쟁률은 육사가 좀 제일 높고 공사 회사는 좀 비슷하게 3점대 초반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자의 경우에는 육사가 제일 높아요. 육사는 좀 많이 높죠. 그렇죠? 이상하게도 여학생들이 육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좋은 자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순서, 즉 60회 정도의 순서로 경쟁률이 좀 높다. 저희가 어느 사관학교를 쓸지 헷갈리고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참고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럼 실질적인 얘기로 자, 1차 통과생 중에서 그럼 우선 선발이 되는 경쟁률은 몇 %냐? 자, 공사의 경우 2020학년도에 5.7, 21학년도 추정치입니다. 다 7.1. 자, 올라갔죠. 왜? 뽑는 방식이 좀 변해서 그래요. 배수가 변하고 그 다음에 남녀의 비율이 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2, 7.5, 지금 7.6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왜 그러냐? 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1차 시험의 경쟁률은 조금씩 주는 경향이 있고 어디 갔냐? 여기에 1차 시험의 경쟁률은 좀 주는 경향이 있고 1차 시험의 경쟁률 주는 것만큼 반작용으로 우선 선발 경쟁률은 조금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조삼모사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선 선발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정시 20%도 있으니까 20%가 작다면 작지만 또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사실. 자, 여기까지 경쟁률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면 1차 시험의 평균 성적은 어떠하고 컷은 어떠한가?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모든 사관학교는 당연히 입시 결과 발표하지 않아요. 깜깜이 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왔던 자료들, 우리 학생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원 학생들 또는 아름아름 알게 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건대 이거는 발표 자료가 아니라 추론 자료, 추정치다. 자, 또한 표준 점수의 적용으로 인해서 원점수 컷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원점수로 몇 점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표준 점수는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가령 육사의 경우 점수가 오히려 1점이 원점수가 1점이 낮은 친구가 예비번호가 20번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낮은 친구가 예비번호가 낮았던 친구가 오히려 20번이 높았던 경우도 있어요. 즉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잘 보고 못 보는가에 따라서 표준점수 적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순위가 달라진다. 많이 달라진다. 이것도 좀 참고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020학년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였던 2020학년도가 좀 기점인 것 같아요. 2020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에는 사관학교에 특히나 공사에 가지 않을 생각이지만 시험을 보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1차 시험 성적만 막 올려놓고 실제로 2차 시험 뭐 면접 보지도 않고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관학교에서 추합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원 동의서를 먼저 받아버린 거죠. 어쨌든 이때 2020년까지는 한 230에서 40점 왔다 갔다 하면서 육사하고 공사가 엎치락 뒤치락 최고점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2020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강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작년에는 한 평균 한 210, 물론 이과 여자는 꽤나 높았어요. 이과 여자는 한 230 이상 230점 정도에 확인이 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문과이과 통틀어서 210 정도라고 보면 작년에는 그거보다 좀 더 낮아졌어요. 작년이 공사가 4군 간사까지 포함한 4군 중에서 가장 점수가 좀 낮았다. 오히려 그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긴 한데 원래 공사는 육사하고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공사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200점 통틀어서 한 20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 물론 이 역시도 여자 이과는 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20점 이상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의 배수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이과는 높다. 근데 작년에는 여자 이과의 점수가 아까 20점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재작년이고 올해는 여자 이과의 점수가 작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좀 비슷하게 좀 형성이 됐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는 여자 이과의 점수가 230점으로 한 20점 이상 높았다. 근데 올해는 여자 이과가 여자 문과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20점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 그렇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작년에는 한 평균 한 200점 정도에서 1차 시험의 컷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20, 30점 이상 낮아진 거죠. 해볼만 하다. 정말로 해볼만 하다. 진성 지원자들만 모여있을 때는 내가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물론 7월 달에 시험이라는 압박은 있지만 7월 달까지 진짜 미친듯이 좀만 열심히 하면 지금 내가 4등급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용기를 좀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문과의 컷과 이과의 컷은 어떠한가? 문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 이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 특히나 내가 이과라면 내가 지금 확동을 하고 있다면 문과로 지원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지금 미적이나 기하를 하고 있다면 이과인가 문과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죠. 일단 부담이 되는 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사에서 이과의 수를 계속 늘리고 문과의 수는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5%씩 계속 줄었어. 올해는 30대 70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도 5%가 줄었고 재작년에도 5%가 줄었는데 그러면 5%가 줄 때마다 문과의 성적이 조금 올라가고 이과가 좀 떨어졌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작년에 특히나 공사의 1차 선발 점수를 좀 많이 낮춘 이유는 뭐냐? 문과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이과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문과가 많이 무너졌다. 근데 입시는 항상 반대로 가므로 올해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작년에 공사 점수가 낮았다는 건 이미 좀 아름아름 소문이 난 상태야. 그러면 올해 공사를 쓰는 인원이 좀 자기가 나 육사 쓸까 공사 쓸까 고민하는 친구들은 작년에 육사가 높았고 공사가 매우 낮았대. 작년에 육사 문과는 공사 문과는 이만큼까지 낮았대라고 하면 올해 공사 쓸 수 있죠. 사실 입시라고 하는 건 결국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쌤은 확언은 못 하겠어. 올해도 공사 점수가 작년처럼 200점대에 형성될 거라고 확언을 못 하겠어. 다만 합리적으로 본다면 육사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육사의 성적대대로 원래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다시 수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작년이 조금 일레귤러였다면 작년이 좀 일레귤러였으니까 올해는 레귤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아까 말씀했듯이 더 쓸 테니까. 작년에 낮았다라고. 그러면 올해 1차 컷 200점이 아니라 작년 컷인 한 210점 정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아까 문과, 이과 말씀드리다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래서 올해 문과가 좀 점수가 낮아요. 그쵸? 5%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점수가 낮아지는 폭보다 이과에 좋은 자원이 쏠리고 이과의 인원수가 많아지는 폭이 그 추이가 더 세다. 올해도 이과생들은 문과로 전형을 쓴다면 크게 손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문과가 빵꾸 났다는 게 지금 빵꾸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정상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과 친구들 쓰기에 큰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추가 합격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작년에 공사는 1차 추가 합격을 거의 내지 않았어요. 배수에서 5배수,
그러니까 그 배순에 뽑은 자원들만으로도 종합선발까지 끌고 가기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좀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올해는 1차 추합을 좀 뽑을 의도가 있다. 그 이유는 1차 추합을 뽑지 않으면 정시까지 인원수가 충분치 않아서 못 끌고 가기 때문이 아니라 점수대가 비슷한 애들이 요만조만하게 모여있는데 그 친구 중에 일부에게도 좀 더 그 친구들 중에 다른 친구들이 더 군에 대한 적성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군 적성을 보는 친구들의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해서 1차 추가 합격을 실시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사가 만약에 사정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많이 안 도는 문과보다 이과는 정말 많이 돌거든요. 많이 도는 이과의 사정 인원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추가 합격 어떤 발표가 나면 이과 애들의 발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문과를 발표하는 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캐파 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성을 보는 친구들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늘릴 수 있다. 올해는 추가 합격을 작년보다 조금 더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차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